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몰기지맥의 샤넬리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샤넬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추위에 재택근무가 최선이 아닐까.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설도 지났잖아요. 뭐 네. 한국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때가 또 네, 이번 설이기도 주가 하지만, 연휴죠.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지. 감사합니다. 일복이 터져서 아주 그럼 바쁘게 좋은 잘 거네요?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우리 본부장님이 나오신 그 이유가 제가 주제를 아까 아침에 초반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요. 예. 포스트 코로나 벌써 2년차 연수로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피로도가 확 쌓이는 것 같아요. 2년이라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죠. 벌써.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년차를 맡고 있는 2021년도 몰기지 융자 진행에 렌더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어떤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에 타격을 입었을 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뭐 이렇게 조금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요런 주제로 하게 된 어떤 이유나 부연 설명이 조금 더 이렇게 하실 건지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 코로나로 한 해를 지났고 네. 이제 회계연도가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제 보조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1년을 잘 버티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세금 보고라는 현실성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작년이 재작년 대비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얼마가 줄었구나. 뭐 25%가 감소했구나. 네. 뭐 30%가 감소했구나. 뭐 반대로 또 늘어나신 분들도 다행히 많으시죠. 네, 뭐 네. 이제 딜리버리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셨다거나 네. 온라인이라던가 이렇게 또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분야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변동들이 생기시는데 많은 분들이 전년 대비 줄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도 우리가 집을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전에 벌써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수입은 줄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융자 진행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처음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도 집이 완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 계약을 해놓고 이제 정말 완공이 돼서 실질적인 융자 진행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상담하셨을 때는 충분히 다 퀄리파이가 되셨는데 네. 19년도와 18년도 세금 보고 기준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19년도와 20년도 세금 보고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왔을 때 세금 보고 내용이 줄어서 인제는 승인이 안 되신다라는 답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앞이 막막하시거든요. 그러네요. 계약은 다 해놓고 네. 계약금은 다 걸어놓고 이제 정말 이사를 가야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다운페이먼트 한 거를 포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계약금을 그렇죠. 어떻게라도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융자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검토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집을 꼭 사야 되시는 분들인데 작년도 세금 보고가 조금 전년 대비 많이 줄었을 때 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지금 이자율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놓치면 또 집을 살 수 있을까 맞아요. 고민되시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 보고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네. 구체적으로 아시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들을 내용들이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입이 이제 현저히 이렇게 낮아졌거나 또는 세금 보고서로 수입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네네.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진짜 무수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답변은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있지만 조건이 다르고 또 세금 보고서를 기준했을 때와 이제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높아진 기준율을 가지고도 꼭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집을 사야 되나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무조건 집을 사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려면 비교를 정확히 해야 되고 네. 정확히 비교하려면 프로그램마다 고유의 성격들과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비교 기준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은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게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승인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세금 보고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2년 동안의 직장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고 네. 2년 동안 월급 받거나 수입이 발생했던 거에 대한 IRS에 보고한 세금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고 또 은행에서도 그게 베리파이가 돼야지만 그걸 기준으로 승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작년도에 정말 휴직 상태가 계속 있으셨던 분들 네. 또 나라에서 문을 닫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닫았던 분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수입이 그 전년도보다 좋아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 경우에는 그러면 집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가 어떤 비교 조건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세금 보고 제출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할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상태를 비교를 해보고 이 정도 차이면 내가 어차피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거랑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네. 진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는 내 계획보다 너무 아웃 오브 버젯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다운 페이먼트를 더 준비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인컴이 좀 보강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코사이너 개념으로 네네.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계획을 변경해서 또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비교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는 IRS나 직장에서 받으신 월급이나 수입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네.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그만큼 있을까요? 은행은 리스크가 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은행에서는 인컴을 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승인 주는 프로그램보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기준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운 페이먼트를 더 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도 있고요. 네. 크레딧도 더 좋아야 된다는 요구 사항도 있고 또 그만큼 내가 돈이 충분히 있어서 이 집을 유지할 능력이 된다라는 에셋도 더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세금 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죠. 자영업자 분들이나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던 분들. 네네.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오랜 동안 실업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복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요게 다시 이렇게 제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그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직장인 경우에는 되려 좀 내용이 수월하세요. 그래요? 네. 작년에 이제 fallout 되시고 휴직 기간이 지났고 네. 그럼 당연히 휴직이었으니까 unemployment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셨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실업수당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회사가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이 시작이 되시면 복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풀타임으로 회사로 복직이 돼서 현재 한 달 이상 복직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네. 한 달 이상 정상적인 다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다시 기존 월급을 기준으로 융자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사실 내가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란 얘기는 현재 직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업 상태란 얘기죠. 네네네. 그 말은 나라에서 보조가 되는 거지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업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융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귤러로 이제 그 세금 보고를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은행에서 다른 조건들을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런 좀 인상이 되는 것들, 퍼센티지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몇 프로나 몇 퍼센트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네네. 건지. 네. 일단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네. 직장 확인서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네. 최소 다운 페이먼트 요구 사항들이 일단 달라져요. 아. 미니멈 25% 이상 다운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준비가 되신 분들만 해당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680이 넘으신 분들은 25% 다운을 하시면 승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 640에서 679점 사이인 분들도 점수가 좀 낮으시더라도 네. 다운 페이먼트를 30%까지 늘리신다면 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점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680. 이 정도면 25% 정도 다운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요새 사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좋은 이자율을 받으려면 네. 내 크레딧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정말 뉴스에서도 그렇고 기록적인 이자율이다. 네. 좀 최저 금리 이런 이제 문구들을 많이 보세요. 네. 그래서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승인받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일 때 가장 30년 기준 보편화적인 30년 기준에 20% 다운이다라는 기본율을 적용을 했을 때 네. 최저 2.5%, 2.625 까지도 융자 승인을 받으시고 클로징을 하세요. 네, 정말 지금 40년 넘게 모기지 이자율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정말 기록적인 최저 이자율이세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 기록적인 이자율인데 내가 거기에 속해야만 맞습니다. 혜택을 받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크레딧 점수가 예전에는 700점만 넘어도 좋은 이자율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760점만 넘어도 아주 상한급이기 때문에 네. 이자율은 760 넘으시면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제는 그 기준율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정말 좋으신 이자기 때문에 상한 기준율입니다라고 말씀드리려면 780점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700점 이자율이면 이제 보편화적인 그냥 에버리지의 이자율이 되셨기 때문에 네네. 최소 700은 넘으셔야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네. 가장 좋은 이자를 받으시려면 780점 이상은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왜 요즘 돈의 가치가 없다. 100%치 사도 장을 보면 밑바닥에 깔렸다. 맞아요. 이런 것처럼 네. 크레딧이 좋으면 이자율 잘 받을 수 있어. 그러지만 사실은 그 크레딧이라는 게 상한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쉽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아주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네. 또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크레딧을 레이팅을 기준하는 랜더들에서는 적어도 리스크 팩터가 되는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디폴트 레이트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위험 부담이 생기면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이나 몰기지 시장에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집 활성화 지금 이자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집 유지를 하실 수 있고 또 집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장려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리스크가 생기는 것들은 또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랜더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율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손님들의 퀄리피케이션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걸로 네. 이제 방향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자율이 좋아지려면 크레딧도 더 잘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어렵네요. 인컴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보고가 돼 있으셔야 되고 네, 네. 또 이제 에셋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잔고가 있으셔서 너무 타이트하게 네. 무리하게 집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위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분들한테 네. 계속 좋은 이자로 집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일단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 네.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네네.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샤넬리 본부장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 저 아무것도 다른 거 없는데도 얼굴 지금 시퍼렇게 쉬는 시간에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네네. 여하튼간에 우리 제다음꾼이신 우리 샤넬리 본부장님 모시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 너무 재밌어요. 소음으로 들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희 이 프로에 네. 질문이 한 가지 올라왔어요, 본부장님. 네.
공호님께서 코로나로 매상이 반토막 이상 떨어져 근심이 큽니다. 아파트 생활 청산하고 하우스 구입하려 작년 초에 계획했는데 갈 길이 머네요. 융자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정말 이런 케이스의 상담을 많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 작년 초면 정말 코로나 시작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전년도 2019년도와 18년도 수입 대비로 퀄리피케이션 자격 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아마 인컴이 퀄리파이가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자격이 되니까 이만한 집을 살 때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리스 아파트 계약이 올해 8월에 끝나니까 뭐 한 7월부터 알아봐야지. 네, 이렇게 네. 계획을 세우시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계약 기간도 남았고 또 아이들 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완전 복병이었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 전에 계획했던 것도 다 틀어지고 뭐 가장 실질적인 수입의 변동이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네. 현재 진짜 한 달 한 달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해나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민이 되셨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리스 계약도 끝날 때가 곧이고 맞아요. 계획했던 집 구입을 하려고 보니 수입은 너무 줄었고 네. 이런 고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라는 답 이제 상황만 주셔서는 네. 어떤 답도 들리기가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융자 진행은 뭐 그 전에 상담을 받으셔서 썼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수입도 중요하고 지출도 중요하고 얼마짜리 집을 내가 얼마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살 건지도 중요하고 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수입이 반토막이 됐다는 얘기는 10만 불 수입인 분이 5만 불이 된 건지 네. 5만 불 수입인 분이 2만 5천이 된 건지 아. 그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숫자를 보면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막연하신 분들은 네. 직접 상담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숫자를 보면서 넘버를 보고 서류를 보면서 네.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아,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뭐 몇 월 달쯤에 리스가 끝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러고 만약에 가격대 면에서 우리가 구입 가격을 30만 불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줄었다면 우리가 25만 불로 낮춰서 집을 볼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다운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방법을 또 같이 고민하면서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문가하고 융자 상담을 하셔서 서류를 보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다시 퀄리피케이션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자 주신 대로만 어떤 해답을 드리기는 솔루션을 너무 드리기 막연하네요. 어려워요. 네네. 왜냐하면 개개인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늘었다 줄었다 하고 차도 페이먼이 줄었다가 다시 새 차를 사야 되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한 집 가격도 작년 초에 알아봤을 때와 지금 알아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자율도 그 대신 좋아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뀐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꼭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네. 있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샤넬리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 지인분이 송영아 찬스 쓰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좀 사항을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머님이 그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드님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뭐 실업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한 연봉이 한 4, 5만 불 정도 네네. 되고요.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한 760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분은 어느 정도의 어떤 주택과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분 경우에는 5만 불 수입이라고 보면 네. 이제 한 달에 월급이 한 4,200불 이렇게 네. 되실 거예요. 네네. 그 세금 떼기 전이죠. 직장인 경우에는 네. 계산하는 기준이. 그러면 4,200불의 수입으로 은행에서 승인을 주려면 네. 집 페이먼으로 나가는 모든 유지비, 집 유지 비용은 은행으로 내는 원금 이자 페이먼이 있을 거고 네. 재산세와 집 보험료 그리고 HOA 관리비까지 네. 모두 통합된 게 이 집에 대한 유지 비용이죠. 네. 그 유지 비용과 내가 크레딧 기록을 봤을 때 기존에 나가는 지출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차 페이먼이 있다거나 크레딧 카드 페이먼이 있다거나 이 모든 지출을 합한
내 월 지출 금액이 한 달 내 월급의 반이 넘으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0불이 넘으면 조금 안 되겠다. 4,200불이 수입이시면 2,100불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되셔야 승인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분 경우는 내가 20% 다운을 할 버젯이 있으시고 크레딧상에 아무런 페이먼이 없다. 차도 다 갚았고 네. 카드 페이먼도 매달 다 완납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다면 2,100불 안에 집 유지 비용만 관리될 수 있는 집을 구입하신다면 승인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뭐 한 25만 불 미만 집으로 20% 이상 다운하시고 재산세율도 뭐 2.1% 정도 네. 높지 않은 집 내에서 타운홈이 아니고 개인 주택. 하우스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러면 HOA 비용이 이게 타운홈 같은 경우는 HOA 좀 비용만도 비싸죠. 100불, 200불, 300불이 나가요. 맞아요. 그런 그 HOA 비용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월 유지 비용을 2,000불 선 미만으로 맞춰 본다면 네. 융자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구입을 추진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워낙 이자율이 좋아서.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자율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반대로 작년 초에는 예를 들어서 정해진 수입을 가지고 내가 이자율이 뭐 3.5였으니까 3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20% 다운을 해야 된다라는 네. 조건이 되셨던 분이면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3만 불짜리 집도 그러네요.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해지실 수도 있는 상황이 네네. 되신 거예요. 반대로. 그러네요. 그래서 이자율이 좋아진 거에 대한 혜택을 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꼭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여기에 보니까 이삼님이 지금 이자율이 참 좋은데 올해는 계속 지금 이 이자율이 지속이 될까요? 사실 올 초에는 못 사는데 제가 올 연말쯤 되면 어떻게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맞아요.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이자율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알게 된다면 참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 대통령님도 모르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이자율 추이는 그 대신 전문가들은 올해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네. 코로나 백신도 이제 계속 이제 시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좋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이자율도 점차적으로 오르겠지라는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작년 하반기에 정말 기록적으로 또 다시 한번 최하 기록을 찍고 마감을 했어요. 네네. 12월 달에. 네. 그런데 1월 한 둘째 주 네. 정도에는 살짝 올랐었어요. 아, 지난달이네요. 네. 불과. 그래서 불과 한 2, 3주 정도 전을 보면 네. 12월 말 1월 첫 주보다는 이자가 조금 오른 상태가 지금 유지가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아직도 지금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1월 초 정도에 클로징 하신 분이 12월 말에 이자를 락을 하셨다면 2.5%로 30년 고정이 가능하셨어요. 네. 지금 상담하신 분들은 똑같은 조건일 때 2.625에서 아, 2.75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 그만큼 올랐네요. 약간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아주 가파르게 이자율이 3%로 금방 진입하고 4%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3% 미만일 때 네. 지금 이자율도 너무 좋으니까 그 이자율 혜택을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연말 정도로 가시면 아마 지금 초반보다는 조금 더 안정세가 이제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보다는 이자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한 가지가 좋아지면 또 한 가지가 나빠지고. 맞습니다. 뭐 어느 좋은 것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만 또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그런데 이제 아까 초반에 그 VOE 온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직장 증명서인 거죠. 네네. 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집을 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을 꼭 지금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자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꼭 사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자면 지금 스몰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지금 가족들이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가족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맞아요. 계속 집에서 부대끼고 살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오는 피로감들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좀 넓은데 공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집은 꼭 사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집에서 정말 싸움 나겠다. 이대로 이러신 끝난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많아요, 요즘에. 네네. 정말 그런 분들은 집을 꼭 사야 되는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수입이 반토막이 난 경우들도 있으실 것이고, 네. 또한, 비즈니스 캐시플로우는 좋은데, 우리가 세금 보고를 넉넉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자금 융자도 받아야 되고, 네. 보조도 받아야 되는데, 인컴이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버는 것만큼 다 인컴 보고를 하게 되면은, 학생, 대학교 파이낸셜 에이드 때문에 매년 정말 학비만 몇만 불씩 7, 8만 불씩 내야 되는 네네. 그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신 분들은 CPA님하고 상의해서 절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출을 더 빼시고 더 어떻게 좀 현명하게 절세를 해서 수입을 다 맞춰서 이제 보고를 하시면서 자제분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집을 못 사야 되느냐. 그렇지만 캐시플로우는 있고 네. 페이먼은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있는 돈을 유지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은 월 페이먼 몇백 불 더 내더라도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렇네요. 그런 분들은 이자가 높더라도 일단 집을 구입하실 수 있는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은행에 이제 밸런스가 많으세요. 세이빙해 놓으신 돈이 꽤 되세요. 네, 그래서 은행에 이자를 넣어놨는데 이자로 나오는 게 정말 한 달에 몇백 불도 안 되고 이런 분들 네. 목돈이 많이 있으신 분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근데 세금 보고는 많지 않을 때. 근데 집을 샀을 때 렌트 페이먼이 충분히 나와서 지금 페이먼 내는 거를 충분히 다 충당할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투자 가치가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그 목돈을 네. 조금 이자가 높더라도 다 지출이 유지가 되실 수 있으시다면 렌트 받는 걸로 그렇다면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렌트비가 너무 많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쩔 때 보면은 집 페이먼 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내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적어도 3, 4년 전에 한 아파트에 이사를 하셔서 매년 이 아파트에서 갱신을 해 나가신다면 정말 최근 3, 4년 사이에 렌트비 오른 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슬금슬금 매년 진짜 100불씩 오르고 네, 120불씩 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 페이먼 내느니 내가 어차피 은행에 세이빙 넣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은행에서 세이빙 넣어놨는데 한 달에 20불씩 이자 주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넣어놓은 건지 뭔지 네.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운을 해서라도 그냥 한 달에 내가 한두 번 정도 어차피 나가서 요즘에는 외식도 못하니까 네, 네. 외식하던 비용 줄여서 몇백 불 더 페이먼 내면은 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세금 보고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포기하실 게 아니라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내가 페이먼을 몇백 불 더 내더라도 집을 사는 게 더 효과적인지 잘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길. 그러네요. 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쩌죠? 벌써 시간이. 끝났나요?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또 끝났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 네. 2, 3분 있으니까 네. 우리 샤넬리 본부장님께서 네네. 이것만큼은 좀 알아두셔라.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지금 작년 코로나 한참 힘들었고 네. 올해도 이제 벌써 2년 차예요. 코로나가 언제 가실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는 너무 핫합니다. 벌써 과열이 올해 초 벌써 시작이 되었고요. 정점을 좀 찍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사람들이 이자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지, 너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좀 약간 그 심리도 좀- 심리도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벌써 이 DFW 지역에 오퍼가 뭐 50개 들어왔어요. 60개 들어왔어요. 한 집에요? 네. 오늘 아침에 리스팅 나왔는데 저녁에 오퍼 썼더니 벌써 우리가 30번째래요.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네네. 오퍼 나온 금액에 뭐 10,000불을 더 올려 썼는데 더 미끄러졌어요. 뭐 10,000불 써도 뭐 정말 캐시바이어가 줄 섰다고 우린 안 된대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이렇게 과열 현상이 되고 이제 셀러가 파워를 가지는 마켓이 되다 보니까 오퍼를 썼는데 론 컨틴전시를 없애래요. 감정 컨틴전시를 없애래요. 진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 말은 융자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고 감정 가격이 구입 가격보다 적게 나와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조건부를 제외하고서
계약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바이어에게는 철저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아주 불리하죠. 왜냐하면 융자가 안 나왔을 때는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인지하고도 이 집을 계약을 해라라는 강압적인 그런 조건까지 나온 거기 약간 때문에 갑인 거잖아요. 갑질. 아주 갑질입니다. 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수용하겠다 해도 우리보다 더 좋은 오퍼들이 많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만큼 네.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과열이 버블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사시던 분들이나 집을 꼭 사셔야 되는 지금 상황의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워낙 많아요. 아, 맞아요. 텍사스가 너무나 지금 핫한 마켓이고 그러니까 유입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너무 많습니다. 거죠. 정말 부동산 에이전트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하루에 몇 분씩 타주에서 온다고 집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달라스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집이 필요해서 마켓이 과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버블이니까 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보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더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 과열 현상이 벌써 시작이 됐을 때는 전문가들 찬스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부동산 에이전트도 전문가를 잘 만나셔서 네. 상담을 하시고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부동산 마켓에 어떻게 내 오퍼가 셀러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을지 네, 네. 잘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되고 융자 에이전트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미리미리 하셔서 내 융자 상담이 안전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돼서 네. 당장 내일이라도 융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가 돼 있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마켓은. 그렇네요. 네, 네. 계약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융자 알아보시면 벌써 늦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꼭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잘 하셔서 집 사시는 계획에 정말 차질이 안 생기고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네. 꼭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미리미리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쫓기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알찬 정보 많이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샤넬리 본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